안녕하십니까.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교과목입니다. 제2부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 오늘 학습은 제9장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과 논리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기준이나 원칙을 생각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설계함으로써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을 위한 실행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설계의 논리성과 실천적 방법과 청소년 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하는 손쉬운 틀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프로그램 설계를 하는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습이 오늘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크게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의 논리적 방법, 두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의 구성의 논리적 흐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근본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의 논리적 방법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의 논리적 틀은 각종 분석과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설계를 위한 어떠한 논리성과 체계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말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설계는 앞서 분석 과정을 통해서 기관이나 참여자인 청소년들의 행동 변화를 수반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각종 요인들의 현실적 문제점을 근간으로 하여 접근 방법과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논리적 타당성을 세워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의 구체성 단계에서 프로그램에 이행하는 것이라는 단순성을 벗어나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 지도자가 기관의 설립 목적을 근간으로 하여 어떤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는 청소년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설계 방법의 논리성이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프로그램 설계 영역은 실제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자 논리적 타당성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실제 청소년 프로그램의 전문성 영역이자 논리적 타당성이 제시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있다라는 점에서 타 영역과 비교하여 프로그램의 실제 설계의 설명력이 낮은 점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보완해야 될 부분으로 손꼽히는데요.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항을 분석한 자료나 특성을 토대로 실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이 어떠한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에게 어떠한 목적을 주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설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프로그램을 기술적으로 설계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 왔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에서 설계가 타당한지를 말하는 논리적 근거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프로그램의 설계 과정에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선정, 프로그램의 배열, 그리고 이를 목표와 연계하는 타당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를 단순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계획된 내용을 구성하는 관리적 측면을 표면화하여 보여주는 과정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는 청소년에게 활동을 제공하려는 핵심 가치이자 중요한 근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서는 적정한 단계를 고려하되 프로그램 설계의 흐름을 적절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설계에 고려해야 할 요소를 구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청소년 프로그램의 논리적 당위성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프로그램 설계의 논리 세우기입니다. 프로그램 설계의 논리 세우는 것은 프로그램의 목적을 정해지며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상세히 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열거하는 구조화된 틀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면 단순한 목표에 지향해서 머물지 않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성취 지향성이나 자기 주도성 또는 자발적인 과제 해결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의미 설정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 방향은 교육이나 학습 과정에서의 내용 성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교육 과정에서 4가지 목표, 내용 선정과 조직, 교수 학습, 평가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획득 가능한 교육 성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학습자인 청소년들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도자가 활동에 적합한 교육 자료를 선정하고 활동 전개 과정이나 교육 추진 전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셋째, 교육이나 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적절한 평가 기술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의도하는 활동의 수행 목표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 활동의 정리 가운데 하나로 교육 과정 4가지가
핵심으로 구성되었는데 교육 목표를 해야 하는 그 역할의 네 가지를 설명하시오. 교육 목표의 역할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전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역할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학습 정리하는 데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교육 목표는 단지 목표 설정의 방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얻고자 하는 성취 목표의 의미를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인 청소년들이 얻고자 하는 결과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취 목표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성취하려는 방향은 논리적으로 설명해내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과를 성취하고자 할 때에 얻고자 하는 산출물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출물 속에 프로그램 속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공통 분모가 있게 되며 이를 정리하면 가장 중요하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목표가 구체적이었다면 이를 실제 성과로 나타낸 산출물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의 논리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리 모델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도달해야 할 성취 수준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성취 결과라고도 이야기하는 성취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결과가 무엇이며 그 결과가 처음 의도한 바와 같이 맞는지를 잊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논리적 틀인 셈입니다. 논리 모델은 최근 휴먼 서비스 영역에서 프로그램의 개발과 의도하는 성과를 동시에 설계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고안된 하나의 틀을 의미하며 동시에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인 유니드 웨이나 복지재단인 켈로그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면서부터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후반부터 소개되었습니다. 로직 모델의 프로그램 설계에서 사용법과 성과 평가를 위한 활용법이 있습니다. 이번 교재 3부에서 그 내용들이 나오니만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논리 모델은 프로그램의 지향에 대한 로드맵을 알려준다. 지도를 제공한다. 길 지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야 할 방향, 어떻게 도달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근거, 도달했을 때 그 성취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논리 모델의 하나의 내용이다라는 입장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논리 모델을 구성 방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전개 방향을 알려주는 맵 형태로 보면 되는데요. 논리 모델의 목표 달성의 구체성을 일관되게 흐름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과 방식 그리고 도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림 9-2에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입, 실행, 산출 이거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죠. 그렇죠? 투입, 실행, 산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얻고자 하는 성과에 대한 분명한 의미나
내용의 정합성을 알려줌으로써 향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지행해 낼 것인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논리 모델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투입 요소에 대한 규정, 투입 이유, 그리고 실행 방법과 산출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금 행해지는 성과가 초기의 결과에 맞는지 파악하고 성과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논리적 틀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페이지 교재 176페이지 그림 9-2가 보이는 파워포인트이기도 한데요. 논리 모델의 절차 모형입니다. 프로그램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어떠한 투입 요소를 부과할 것이며 실행 방법에 따른 산출물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산출물의 성과에 대한 구분도 논리 모형에서는 단기, 중기 및 장기적인 성과로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산출의 성과, 즉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에 대한 판단력이 명료화되어 단기적 성과로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 행동이나 실제 자신의 목표로 한 프로그램 참여의 결과를 깨닫게 하는 차원에서의 성과를 지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보다 확대하여 중기 및 장기적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개인적 역량과 함께 장기적 성과로서 어떠한 점이 변화되었으며 실제 문제 행동은 얼마나 극복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로 본 활동 성과가 기여한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논리 모델로 두 가지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투입, 활동, 산출, 단기성과, 중기성과, 장기성과라고 하는 논리 모델과 그리고 투입, 산출, 그러니까 활동과 참여를 통한 산출, 단기성과, 중기성과, 장기성과로 나눌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컨트랙에서 활동을 활동과 참여라고 하는 분윤을 산출에다가 투입 넣느냐 아니면 따로 빼서 투입, 활동, 산출이라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수행과 도구 선정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의 설계 과정을 거쳐 구성된 프로그램의 실제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몇 가지 조건이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프로그램의 실제 수행은 청소년 지도자가 해야 할 가업으로서 행위나 수행 방법에서 전문성을 보장함은 물론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가업을 이행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자신이 프로그램을 설계한 내용과 연계하여 단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도구가 선정된 이유나 근거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방법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방법을 결정한 다음 프로그램의 내용을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실행 도구를 마음속에 정하거나 또는 현재 기관에서나 시설이 보유한 장비나 여건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도구 선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행 방법의 논리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한 이유는 특성 그리고 환경이 청소년의 실제 프로그램의 수행 목적에 세부 목표와 연계되어 우수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실제 프로그램의 배열 과정에서 언급되어야 할 내용은 과제나 과업 또는 도달해야 할 성과입니다. 이를 달성하고자 해당 활동이나 환경 또는 인적 자원을 선정한 후 청소년들이 가장 시급히 얻을 수 있는 내용과 어떻게 연계하고 분류하며 조율해 실제 프로그램의 목표에 우선순위와 구체적으로 연계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설계된 프로그램의 내용이 바로 단위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수많은 도구 및 자연환경, 삶의 현장에서의 기재,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 및 직업적 상태나 멘토의 능력과 태도, 기타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도자가 선정한 도구가 최적의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할 때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활동하는가는 청소년 활동을 설계하는 전문가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거나 주변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활동의 프로그램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이 가장 바라는 도구나 여건을 근간으로 하여 활동에 접목하는 것 역시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칫 청소년 지도자가 낮은 전문성을 갖고 있을 경우 청소년에게 유용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선택한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가 활동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의 실행 요소에 대한 적절한 논리성에 보장되지 않는 경우 청소년 지도자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다른 전문자들을 단위 프로그램의 지도자로 연계함으로써 마치 활동에 적절한 지도자만 연결해내는 가교 역할에 만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반대로 청소년 지도자의 전문성을 더 강조한 나머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프로그램을 수행할 경우 자신의 역할 범위가 모호해지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늘날 실제 프로그램 실제 및 실행의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가장 큰 고민은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명확성입니다. 청소년 지도자의 전문성은 자신이 갖추어야 할 새로운 지식과 기술 분야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지향점을 알려주는 기능과 역할로서 청소년의 내면의 역량을 이끌어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량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능력으로서 기술 혁신과 창의적 사고력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지도자들의 핵심 능력이라고 한 기술 혁신과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청소년 지도자의 전문성은 충분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청소년 지도자들이 마치 만능을 요하는 제주꾼으로 여겨지고 있고, 프로그램 기획과 설계는 물론 실행 능력과 함께 기관과 시설 관리, 회계, 재정, 최근에 부각되는 안전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할 등을 행정 지도 요원으로서 청소년 시설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도록 하고 있기에 청소년 지도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나 역할 모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사고 혁신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논리적 전개를 행하며 이를 근간으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지도자일수록 청소년 지도자들의 전문 능력을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청소년 지도자들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수단과 기법으로서 주변에서 혁신적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맞는 신기술을 프로그램에 접목하는 능력으로 도구 선정과 논리적 흐름의 배열을 충분히 지각할 수 있는 능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보이는 그림 9-3 청소년 프로그램의 도구 선정 이유인데요. 이러한 프로그램 기획한 후에 실행을 위해서 제반 조건이 다양할 때 청소년 지도자는 여러 가지 도구의 유형 가운데에서 왜 이러한 도구가 선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 준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림 9-3에서 같은 형식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에서 도구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전문성을 확보한 프로그램이라거나 최근 현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주제를 프로그램과 밀착하게 연계한 이유를 설명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프로그램의 설계에서 제시하는 개념과 목표의 기준을 열거하고 이러한 목표를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프로그램 내용 선정을 고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수많은 도구가 있지만 여기에는 지도자의 전문성과 여건 그리고 청소년들이 의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여 설계에 맞는 활동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되어 있는 미술 그리고 미술에 대해서 예시를 두고 있는데요. 문제 제기를 하고 1단계에서 창조적 사고 그리고 2단계, 3단계로 넘어간다라는 입장인데요. 창조적 사고에서 개념, 목표, 개념 명료화, 비판력,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게 1단계로서 활동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도구와 내용들을 정하는 게 2단계가 되고 3단계에서는 실행 평가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청소년 프로그램 도구 선정 이유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 구성의 논리적 흐름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배열 원칙의 필요성인데요.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의 전문가는 실제 프로그램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본형, 당일형, 숙박형, 숙박이라면 1박 2일, 2박 3일 등 잠을 잔다는 거죠. 수많은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도입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는가를 알려주는 일정한 수순이 필요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해당 내용의 구성 방식이라든지 프로그램의 흐름 전개는 전적으로 청소년 지도자가 의도하고
인식하는 관점에서만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은 해당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때 중시해야 될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 몇 가지 원칙을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램 목표와 도구의 연계, 두 번째 프로그램의 구성의 정합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학습 정리 두 번째 문제로서 논리적 근거로 실제 제시되어야 될 중시해야 할 두 가지를 설명하시오.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될 내용으로 제시하는 두 가지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프로그램 목표와 도구의 연계, 두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의 구성 적합성으로서 이것을 설명하시오 라는 내용으로 두 가지 원칙을 설명하시오 라고 나올 겁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목표와 도구의 연계인데요. 프로그램을 설계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론을 적용하는가는 청소년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문 영역이 됩니다. 물론 자신이 기술과 전문성을 기초로 프로그램에 기획하고 설계에 임하기도 하지만 주변 여건과 사항에 대한 조건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가도 청소년 지도자의 핵심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갖추지 못한 기술과 전문적 핵심 과업을 도입하되 어떠한 전문 강사나 자격, 핵심 기술, 과학적 태도, 전문적 소양 등을 활용하는가를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연계하여 알려주고 이해시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외부에 유명한 강사가 존재하기에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구의 사용 이유와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에 가장 효과적인 내용이어야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나름 논리성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프로그램 목표와 도구의 연계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의 구성 정합성인데요.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려면 프로그램의 논리적 흐름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여러 유형의 일정을 구성하게 되는데, 도입 순간부터 활동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의 프로그램 배열이 갖추고 있는 논리성과 타당성을 설명해 낼 수 있는 준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성을 설명하는 일정한 양식은 프로그램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매우 유효한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소년 프로그램 배열 원칙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구성 근거 모형으로 크게 두 가지, 또한 더 하면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실제 근거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S커버 모형 이론과 SRCDS 모형, 그리고 블록 모형 이론, 승형 모형 이론이 그 근거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실행 계획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실행 계획의 구체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구형하는 데 가장 필요하면서도 취약한 부분인데요. 청소년 지도자가 실제 프로그램 배열할 때 논리적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지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성상 단기형, 장기형, 캠프형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 청소년 프로그램은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활동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이 구별 없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청소년 활동을 마치 자기 주도형 활동, 교류활동, 진로 체험활동,
모험 활동, 기타 여러 유형의 활동으로 구분하여 해당 영역으로 범주화하는 모습이 자주 발견되는데요. 청소년 프로그램은 이러한 구분이 무색해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류 활동을 하면서 진로 활동이 가능하고 문화 활동을 하면서 수련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적 특성을 보이는 것이 청소년 활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활동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활동의 유형 구분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청소년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이나 기준이 제시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배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과 설계 등을 설명하는 자료에는 이러한 구분과 배열의 원칙을 설명하는 논리적 근거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쉬움이 존재하는데요. 청소년 프로그램의 배열이나 구성을 설명하는 논리적 접근을 미비하다라는 점입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프로그램의 원칙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학문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해야만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이해 당사자에게 설득하고 납득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향후 청소년 활동의 전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중심 활동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원칙과 배열 등의 논리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근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구성은 논리적인 틀에서 따라 운영됩니다. 청소년 프로그램도 일정한 기준과 흐름에 따라서 제시되고 정형화된 틀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이론적 접근 틀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S커브 모형 이론과 SRCD-S 모형, 블록 모형 이론, 성형 모형 이론 순으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S커브 모형입니다. S커브 모형 이론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배열함에 있어서 청소년 심리적 특성과 문제 요인이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깨닫고 이에 문제를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주는 설계 이론입니다. S커브 이론의 주요 구성 맥락은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순간적으로 변하는 모습에 잠재된 에너지에 표현하는 방식을 설명한 프로그램의 설계 모형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변하는 흐름의 심리적 특성을 두면서 자신의 마음을 여는 행동의 순수로서 먼저 자기 분리와 재탐색, 직면과 의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단계를 거치면 두 번째 정화 단계, 갈등 단계가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통합 단계, 믿음과 성취 단계, 그리고 네 번째 목표와 동기 설정이라는 입장에서 성취와 지혜의 융합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현실 수능과 적응 단계로 소통이 됩니다. 이처럼 나눠서 보면 8개로 볼 수 있는 직면, 의심, 그리고 갈등, 믿음, 성취, 지혜, 융합, 소통의 단계로 각각 8가지를 볼 수 있겠으나 지금 5단계로 나눌 때는 직면과 의심을 자기 분리와 재탐색 단계로, 그리고 믿음과 성취의 단계를 통합 단계로, 성취 지혜와 융합을 목표와 동기 설정 단계로 본다면 8단계를 5단계의 연속 과정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84페이지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배열의 S커브 모형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직면, 의심, 갈등, 믿음, 성취, 지혜, 융합, 소통입니다. 저 커브가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밑으로 갔다가 이제 좀 올라가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 각 단계별 개인의 특성, 사회적 책무성, 공유 가치의 변화 수준에 따라서 적용해 낼 수 있는 판단 준구를 제시하는 것이고, 각 프로그램 종류에도 어떤 수준에 이행되었는지를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단계에 따라서 성취하는 준구를 제시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S커브 모형에서 제시된 구성 요소를 보다 상세히 이야기한 것이고, 청소년들이 어떠한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접하게 되면 모든 내용을 바로 습득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나름 생각과 수준을 정리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갈등과 믿음의 단계까지가 실제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극복하되 잠재된 역량을 끌어내고 한 차원 높은 기회를 얻도록 해주는 내용으로서 설계되는 입장에서 S커브 모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커브 모형의 단계별 요소와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직면 단계라고 했던 내용은 실제 일상 속에서 익숙해진 고정관념,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회피하는 사고, 왜곡된 관점과 행동, 거부 행동이 직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활동에 대한 현재 수준과 인식입니다. 이것이 청소년의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심 단계인데요. 의사소통, 정보의 원활한 소통 장애, 익숙한 정보만 받아들이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신뢰하지 않는 마음, 정신, 지성이 있습니다. 한 방향의 정보를 습득하고 의사소통을 단절하고 소속을 이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반응은 활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 한다면 나에게 맞는 당위성은 뭔가 라는 입장에서 의심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갈등 단계입니다. 갈등 단계는 문제 해결, 문제를 바라보는 자기중심적이고 왜곡된 시각, 기존의 정보와 지식의 간격 공간, 사실의 인지가 이 단계에 있고요.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관점과 사고, 행동 유발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갈등 단계입니다. 청소년들의 반응으로서는 굳이 지금에서 활동을 해야 할 결정적 이유가 있을까? 라는 입장에서 갈등의 내용인 거고요. 네 번째, 믿음의 단계로서 리더십, 조직의 동료, 일상의 상황, 관계나 의심, 소모임을 이끄는 긍정의 소통점, 그리고 자신의 활동성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출발점. 청소년의 반응으로는 그래도 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분명한 목적의식이 존재할 거야 라는 입장에서 믿음의 단계로 S커브의 정점을 이제 횡점을 이루는 교형점을 이루는 단계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부터 5단계 성취 단계로서 다양한 분야의 관심과 호기심이 상승하고 목표의 명확성, 점점 더해지는 일상들, 그리고 목표에 대한 시간의 밀도성 상승, 생각과 행동으로 실행하는 실제 경험이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청소년의 반응으로서는 무엇을 성취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삶의 표본이 되고 있는가라는 입장에서 성취 단계의 내용입니다. 다음 6단계 지혜 단계인데요. 사회성, 조화로운 사고, 감정, 의지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창의적이며 독창적 사고 상승,
관계성에 집중, 논리적 사고를 조화롭게 통제하고 추상적으로 사고를 추구하는 게 지혜의 단계로서 청소년의 반응은 나의 인생과 여정에 어떤 지표로서 작용하고 있는가라는 입장의 지혜의 단계입니다. 7번째, 융합 단계로서 다양한 관심, 일상의 경험을 통합하는 사고의 단계입니다. 다양한 사고의 조합, 효과성을 이해하고 아이디어, 문제, 갈등에 대한 다양한 해결점을 갖는 사고, 행동들이 이 단계입니다. 나와 주변 사람, 그리고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조건이 있는가라는 입장에서 청소년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소통 단계인데요. 겸손, 지식, 지혜를 흘려보내는 유연한 사고, 왜곡됨이 없는 창의적 관심의 사고, 일상의 모든 관계성 조절, 통제, 극대화, 효과성 검증이 소통의 단계입니다. 지속시킬 수 있는 상태라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입장에서 소통의 단계가 이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보신 S커버의 모형으로 첫 번째 직면 단계, 두 번째 의심 단계, 세 번째 갈등 단계, 네 번째 믿음 단계, 다섯 번째 성취 단계, 여섯 번째 지혜 단계, 일곱 번째 융합 단계, 여덟 번째 소통 단계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자신이 극복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내도록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문제에 대한 내용에서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난 후에 문제 극복의 장점을 느끼고 해당 문제를 하여금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활동 프로그램 참여시키는 순간 효과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실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S커버 과정에 기초한 세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S커버 모형에서 5단계로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직면 단계와 의심 단계를 합쳐서 자기분류와 재탐색 단계다라는 입장인데요. 자라고 하는 셀프는 인격의 핵심 부분을 가르치는 심리학적 개념으로 다양한 구성 요소를 이루어져 있고,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의 응집력을 지닌 형태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로저스는 셀프라는 개념은 지각, 생각, 가치로 구성되는 객관적 인식의 뜻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사건과 사항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자기 개념, 셀프 개념을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자기 개념이란 다른 심리학자들이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하는 다른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아 개념에 대한 동일한 또는 다른 시각으로 명명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개념을 자기 효능감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자기 분리를 위한 자아 특성으로 타인의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의 특성을 긍정적이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아 존중감으로 규명하기도 합니다. 자기 분리와 내면적 재탐색을 통해서 부족한 자신의 감정 인식에 대한 재인식을 할 수 있는 단계고, 자기 분리와 재탐색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기존에 확립된 자아 정체감이 흔들리며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자신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정화 단계,
갈등입니다. 정화 단계에서 자신이 직면하는 거부한 사항들의 문제 요인이 어느 정도 악화되고 진정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라고 여길 때 자기 분리의 불안감에서 강한 방어 기제가 약화되면서 프로그램의 참여에 적극성을 뜰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기는 정화란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마음의 우울감, 긴장감, 불안감 등을 해소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프로이드는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이나 엉어리를 표출하여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도 했던 내용인데요. 정화의 단계는 첫 번째 과정에서 발견된 단점과 약점을 부정적인 속성으로 인해서 내면의 갈등을 표출해내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통합 단계인데요. 통합 단계는 믿음과 성취 단계를 합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화에서 단점과 약점을 분류한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용한 표출과 정서적 안정화 과정을 통한 청소년들의 개인 특성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안전 단계에서 통합에서는 자기 분리와 재탐색 그리고 정화의 속성을 거쳐서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목표와 동기 설정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지향점, 학업에서의 성취, 개인적 목표 달성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속달 목표 지향성의 경우 자신의 무능과 기술 감소의 두려움이 동인이 되어 지속적으로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수행 목표나 지향점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심리적 부담감과 낮은 자존감감, 효능감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입장에서 목표와 동기 설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현실 순응과 정응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으로 현실을 직각하고 그 원리에 따르게 함으로써 유아기로부터 이루어졌던 자기 분리와 발달 환경에 따른 그 안의 내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논리 배열의 과정에서 제시하는 S커버의 이론은 청소년 프로그램의 심리 치료의 목적을 추진될 때에 적극 활용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SRCDS 모형인데요. SRCDS의 모형은 탐색, 반응, 대응, 실행, 나눔 첫 글자를 모아서 딴 모형입니다. 탐색하고, 반응하고, 대응하고, 실행하며 나누는 단계다. SRCDS 이런 모형을 제시하는 목적은 프로그램의 구성에서 전체적으로 배열을 쉽게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고 프로그램에서 고려해야 할 각각의 목표를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194페이지 그림 9-6 SRCDS 모형으로서 탐색, 반응, 대응, 실행, 나눔의 단계로 구성 요소를 이룬다. 세부 목표로서 전략적 의도, 공감, 생각 다듬기, 조절, 몰입, 비판적 사고, 그리고 아이디어 창출, 사회적 혁신 책임, 아이디어 실행력, 자립, 자아상 구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모델 블록 모형 이론인데요. 전체 프로그램의 배열을 도입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형성하여 통합적 맥락으로 보고 그 형태를 띠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8가지로 자아 역량, 갈등 조절 역량, 시민성 역량, 대인관계 역량, 문제 해결 역량, 리더십 역량, 그리고 성취 동기 역량으로 블록 모형의 이용이 각각에 섞여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신체 역량은 이렇게 전 구간 가운데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선형 모형 이론은 선형 모형은
사항에 맞춰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해당 목표를 맞는 투입 요소를 결정한 후에 제공된 원인에 따라서 다음 단계에 연속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형태를 이야기하고요. 라인아웃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로 문제 분석과 파악 등 세밀하고 분석된 사고력을 강화하는 데 유익한 프로그램 배열 양식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투입과 산출의 기법은 분명히 요소의 투입을 결정하는데 세부적인 구성 인자를 명명하기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구성 요소를 얻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연속해서 하나의 투입 요소에 만족할 수 있고 또는 연속해서 선행적으로 투입, 산출의 요소를 계속해서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네 가지 형태의 모형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의 논리적 흐름으로 구성되는 내용들을 학습했습니다. 제9장 청소년 프로그램의 실제와 실행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실제 여러분의 내용에서 사항에서 투입, 활동, 산출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청소년 프로그램 실제와 실행에서 잘 참조돼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학습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